민재는 비에 젖은 채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걸었다. 술기운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방금 전 그는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차가운 상사 서준에게 털어놓았다. 저 서준 팀장님을 좋아해요. 그 말은 민재의 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공기 중에 얼어붙은 듯했다. 서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 직장, 존중,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까지. 민재는 28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서울의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2년째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정체성은 여전히 무거운 짐이었다. 서준은 민재의 상사였다. 32세의 그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였다. 팀원들 사이에서 그는 카리스마와 엄격함으로 유명했다. 서준은 항상 정장을 입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회의실을 장악했다. 민재는 처음 서준을 만났을 때 그의 단단한 외관 뒤에 숨겨진 무언가에 끌렸다. 서준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미묘한 미소. 민재는 그를 동경했고 점점 더 깊은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민재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팀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결국 민재와 서준만 남았다. 어두운 골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준은 민재를 쳐다보며 말했다. 집에 가. 민재. 너무 취했어. 하지만 민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술김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비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고 후회가 밀려왔다. 미안해요. 그냥 잊어주세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서준은 그를 붙잡았다. 기다려. 그의 손은 민재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서준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갈등이 스쳐갔다. 너 진심이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우산을 민재에게 건넸다. 집에 가. 내일 얘기하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골목을 떠났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비는 그의 몸을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더 큰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저지른 걸까? 서준은 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더 큰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숙취와 후회로 얼룩진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서준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서준은 평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민재는 그의 태도에서 아무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작만의 고백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점심시간. 서준이 민재를 따로 불렀다. 민재. 잠깐 얘기할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무언가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기분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사무실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서준은 커피를 주문한 뒤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네가 한 말 진심이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네. 팀장님. 저 정말로 팀장님을 좋아해요. 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다. 민재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도 솔직히 너를 보면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 민재는 숨을 들이켰다. 서준의 말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서준이 말을 이었다. 우린 같은 회사에 있고 난 내 상사야.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준의 말에서 희망의 조각을 보았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팀장님. 저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거의 알아채기 힘든 미소였다. 알았어. 민재. 시간 좀 줘.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 민재와 서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해 후회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서준은 여전히 냉철한 상사였고 민재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그러나 가끔씩 회의 중에 서준의 눈빛이 민재에게 머물 때 민재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민재는 서준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주말에 시간 있어. 좀 더 얘기하고 싶어. 민재의 심장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만남이 자신과 서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재는 주말 아침 서울 한강공원 근처의 카페에서 서준을 기다렸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뒤엉켜 있었다.
서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민재를 잠 못 들게 했다. 서준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평소에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서준의 편안한 모습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왔어. 서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재야. 지난번 내 말 계속 생각해봤어. 민재는 숨을 멈췄다. 서준의 다음 말이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만 같았다. 나, 솔직히 말하면 네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그 말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도 몰랐고. 민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서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팀장님, 저 정말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내 용기에 놀랐어. 사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의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충격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상사, 냉철한 리더로만 보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재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있었다. 민재야. 나도 솔직해질게. 너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져. 내가 웃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가끔씩 나를 쳐다볼 때, 나도 모르게 너를 더 보고 싶어져.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있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서준이 자신에게 끌리고 있다고. 하지만 서준은 곧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회사,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 민재는 그 말을 이해했다. 한국에서 그들의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의 위치,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들 자신의 두려움. 모든 것이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이었다. 팀장님. 저 그냥 팀장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결과가 어찌 되든 전 후회하지 않아요. 민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너 정말 강한 녀석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우리 천천히 가보자. 급할 필요 없잖아. 그 말은 민재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 한강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열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 속에서 자랐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다.
민재는 그런 서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시골에서 자랐고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거리를 두었다. 서준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민재와 서준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지냈지만 퇴근 후에는 가끔 카페에서, 한강에서, 혹은 조용한 골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서로의 취향, 꿈, 그리고 두려움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회사에서 민재와 서준이 자주 어울리는 것을 눈치챈 동료들이 있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재가 팀장님한테 너무 잘 보여.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동료들의 속삭임은 민재의 귀에도 들어왔다. 민재는 불안해졌다. 그는 서준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팀장님, 사람들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냉철한 상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민재,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내 일에 집중해. 그 말은 민재를 더 불안하게 했다. 서준은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회의 중에도 민재를 피하는 듯했고 퇴근 후에도 약속을 잡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의 고백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느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재는 서준에게 전화를 받았다. 민재, 나와. 지금. 서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이끌려 집을 나섰다.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만났다. 서준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민재, 나 너 없이 못 지내겠어. 민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서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 겁쟁이였어. 사람들 말, 회사, 모든 게 무서웠어.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서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서준의 고백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앞길은 불확실했다. 회사에서의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민재는 동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갑게 느껴졌다. 특히 마케팅팀의 과장인 혜진은 민재를 노골적으로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민재가 서준과 가까워진 뒤 승진 기회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민재, 요즘 팀장님이랑 꽤 친하지?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민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냥 업무 얘기 자주 해요. 하지만 혜진의 눈초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민재와 서준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서준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았다. 팀장님, 우리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한숨을 쉬었다. 민재,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의 말은 민재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서준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고, 민재는 그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준은 팀을 이끌며 민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민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은 민재가 서준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재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 자료를 준비했다. 어느 날, 서준이 그의 책상에 다가왔다. 민재,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 제가 잘해야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거예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순간, 민재는 서준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늦게까지 열심히 쉬네요. 둘 다. 그녀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다.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혜진 과장. 자료 검토 끝났으면 먼저 퇴근해. 혜진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임을 직감했다. 며칠 후, 민재는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았다. 마케팅팀의 누군가가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로 승진 기회를 얻고 있다. 글은 익명이었지만 민재는 자신이 타겟임을 알았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서준에게 이 일을 말했다. 팀장님, 이거 우리 때문이에요. 제가 그만둬야 할까요?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재,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내가 해결할게. 믿어. 서준은 즉시 인사팀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동시에 팀 내에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민재는 자신의 정체성과 서준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팀장님, 저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마음을 지킬 거예요. 서준은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민재, 너 정말 대단해.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와 함께 싸울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함께 이겨낼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더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회사의 소문은 점점 더 퍼졌다. 민재와 서준은 조심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익명 게시판의 글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팀 내에서 불신의 씨앗이 뿌려졌다. 민재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무거운 공기를 느꼈다. 혜진은 여전히 민재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녀는 회의 중에도 민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그의 업무를 비판했다. 민재는 이를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지쳐갔다. 서준은 민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혜진에게 업무적으로 엄격하게 대하며 그녀의 행동을 견제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팀 내 갈등을 키웠다. 몇몇 팀원들은 서준이 민재를 편애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민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어머니였다. 민재야.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너 회사 사람한테 이상한 소문 들었다고 하시던데.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성적 지향을 전혀 몰랐다. 그는 항상 가족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다. 엄마. 그냥. 회사에서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준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팀장님, 저 가족한테도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계속 숨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재. 그건 네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민재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는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님과 마주 앉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사실 게이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충격수 안민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야. 왜 이제야 말한 거니?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는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민재는 고향을 떠나며 가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서준에게 이 일을 말했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넌 정말 용감해. 내가 너라면 그렇게 쉽게 못했을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 저 팀장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익명 게시판의 소문이 다시 떠돌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다. 마케팅 팀장과 직원의 부적절한 관계. 민재는 그 글을 읽으며 숨이 막혔다. 서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인사팀과 경영진에게 직접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소문은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인사팀은 조사를 시작했고, 혜진이 소문이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민재와 서준의 관계를 의심하며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었다. 혜진은 결국 경고를 받았지만, 민재는 그녀의 눈빛에서 원망을 읽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팀장님, 이 모든 게 제 고백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민재,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 거야. 우린 그냥 우리 자신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낼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민재는 마음 한구석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민재와 서준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회사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한강에서의 산책, 늦은 밤의 카페에서의 대화, 그리고 서로의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저녁. 민재는 서준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장난기 어린 면모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혜진은 경고를 받은 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민재는 그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다른 팀원들도 민재와 서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서준은 민재를 사무실 옥상으로 불렀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서준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진심으로. 민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팀장님, 정말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너 없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민재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날 회사는 또 다른 폭풍에 휩싸였다. 익명 게시판에 사진이 올라왔다. 민재와 서준이 한강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다. 누군가 그들을 몰래 찍은 것이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서준은 즉시 인사팀에 연락해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직원들이 그 사진을 보았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경영진은 서준과 민재를 따로 불렀다. 이런 일이 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가? 임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개인적인 관계를 회사 업무와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임원은 고개를 저었다. 서준 팀장. 자네는 팀을 이끄는 리더야. 이런 소문은 팀의 신뢰를 흔들어.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임원은 민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민재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말게. 회사에는 규칙이 있어. 그날 이후 서준과 민재는 더 큰 압박을 받았다. 서준은 팀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제안받았다. 민재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은 회사의 결정에 저항했지만 현실은 그들을 점점 더 몰아붙였다.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팀장님. 저 그냥 그만둘까요? 더 이상 팀장님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회사의 압박과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더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재와 서준은 회사의 압박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버텼다. 그들은 퇴근 후 서울의 조용한 골목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팀장님. 저희 정말 괜찮을까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 우리 같이 있으면 뭐든 괜찮아. 그의 말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서준은 결국 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진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아팠다. 팀장님. 저 때문에. 서준은 그의 말을 끊었다. 민재. 이건 내 선택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민재는 서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이 서준의 커리어를 망쳤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민재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서울로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그의 정체성을 알게 된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민재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 너 잘 지내고 있니?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빠. 잘 지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엄마가 내가 힘들 거라고 했어.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하지만 너 엄마 말 듣고 많이 생각해봤어.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빠. 저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민재.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민재는 서준에게 이 일을 말했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정말 잘했어. 너 가족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민재는 서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민재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소문과 압박 속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서준은 그의 결정을 지지했다. 민재. 어디서든 넌 잘할 거야. 내가 곁에 있을게. 민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기 시작했고, 서준은 그를 응원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계획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다. 민재는 프리랜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서준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었지만 민재를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주말이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북촌의 골목을 걸으며 소소한 행복을 쌓았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혜진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 너 때문에 팀이 엉망이 됐어. 잘난 척 그만해. 민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혜진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서준에게 이 일을 말했다. 서준은 화가 난 듯 보였다. 민재.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넌 아무 잘못도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서준과 함께한 길이 정말로 행복으로 이어질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서준은 민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재. 우리 같이 사업 시작해볼까? 민재는 놀랐다. 사업이요? 무슨?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마케팅 에이전시. 너랑 나.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재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는 상상을 했다. 그들은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마케팅 경험을 살려 클라이언트를 모으고, 서준은 자신의 리더십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사업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믿으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들은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얻으며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민재는 어느 날 서준에게 말했다. 팀장님. 아니, 서준아. 너랑 같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서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민재. 너랑 같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한 번의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1년 후, 민재와 서준의 마케팅 에이전시는 서울에서 제법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몇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민재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서준은 그의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사회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다. 몇몇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 계약을 망설였다. 민재는 그런 순간마다 좌절했지만 서준은 항상 그를 다독였다. 민재,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민재는 서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준과의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이 사람과 함께 나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 몇몇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민재와 서준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었다. 어느 날, 민재는 부모님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는 서준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서준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민재가 행복해 보이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서준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업은 점점 더 성장했다. 민재와 서준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사랑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그날 밤 술김에 너한테 고백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서준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나도 너랑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편견을 넘어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를 믿는 데서 온다는 것을.